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미닫이문 너머로는 정원의 고즈넉한 풍경이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TK 이노베이션스의 강태준 대표와 대한제약의 한지원 상무,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양가 어른들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을 위한 최종談判과도 같은 자리였다. 모든 시선은 한지원에게 쏠려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경악스러운 행색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이 시릴 정도의 형광,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노란색 리본이 달려 있었다. 목에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구슬 목걸이가 여러 겹 걸려 있었고 양쪽 손목에는 크기와 색깔이 제각각인 뱅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최악은 단연 화장이었다. 목과 색깔이 전혀 맞지 않는 하얀 파운데이션 위로 서투르게 그린 짝짝이 눈썹과 무지개처럼 여러 색을 칠한 아이섀도가 끔찍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이 경계선을 무시하고 번져 있어 마치 방금 피를 마신 듯한 기괴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떨어진 하나의 거대한 오점 같았다. 한지원 본인은 이 모든 소리 없는 경악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일부러 서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아무도 웃지 않는 지점에서 혼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딸의 돌발 행동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지만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맞은편에 앉은 남자 강태준의 인내심을 바닥내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그의 지위를 말해주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눈앞의 기괴한 광경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찻잔이나 창밖 풍경에 머물렀고 한지원이 기행을 벌일 때마다 그의 미간에 아주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가 사라지는 것이 유일한 반응이었다. 그의 속마음은 겉모습과 전혀 달랐다. 시간 낭비다. 그는 속으로 뇌까렸다. 이 결혼은 TK 이노베이션스가 추진하는 바이오 AI 사업에 대한 제약의 연구 데이터와 유통망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조건이었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공식적인 자리에 얼굴만 비추는 장식품이면 좋겠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장식품이라기엔 너무나도 흉측한 골칫덩어리였다. 태준 군은 취미가 뭔가요? 갑자기 한지원이 콧소리를 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가늘고 칭얼대는 듯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질문을 받은 태준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대신 나서서 우리 태준이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입니다. 오직 회사 생각뿐이죠. 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태준은 아버지가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어머, 재미없어라. 그럼 좋아하는 연예인은요? 저는 요즘 아이돌 그룹 스타더스트에 푹 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리더인 카이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의 눈빛은 우주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지원은 두 손을 모으고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열변을 토했다. 한 회장의 얼굴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딸의 폭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태준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한지원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지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바로 그거야. 더 혐오해봐. 당신 입으로 이 결혼을 깰 수 있도록. 그녀는 태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바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일부러 입술에 묻은 립스틱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칠칠치 못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양가 어른들은 사업적인 이야기 몇 마디를 억지로 나누었고 그마저도 한지원의 기행 때문에 번번이 끊겼다. 마침내 자리가 파하고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지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형식적인 작별 인사도 생략했다. 그의 얼음 같은 뒷모습은 이 자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지원아, 너 정말 이럴 거냐? 한 회장이 차에 타자마자 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오늘 한 짓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강태준 대표가 이 결혼을 재고하겠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입을 타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은 해봤어? 그의 질책에도 한지원은 창밖을 보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고작 제 행색 때문에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물을까요? 오히려 절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달려들걸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 같은 오만한 남자는 자신에게 굴욕을 준 상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켜 부족한 아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개조하려 들 터였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오늘의 연극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이 기괴한 가면을 벗지 않을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차 뒷좌석에 앉은 강태준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원의 끔찍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예정대로 대한제약과의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약혼건은 태준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계약은 계획대로 진행해 약혼도 마찬가지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말을 이었다. 저런 여자는 통제가 필요해. 결혼하면 내가 직접 가르쳐야겠군. 대한제약의 데이터베이스를 손에 넣을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정복욕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도발을 그녀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리석은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한지원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추장스러운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짙은 화장을 꼼꼼하게 지원했다. 끔찍한 색조 화장이 거치자 그 아래에서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당신은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광대 연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숨겨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와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공간이자 세상의 헤카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화이트에타 해커의 성역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모니터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정략 결혼 따위는 해결해야 할 작은 버그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버그든 반드시 잡아내는 최고의 전문가였다. TK 이노베이션스 타워의 최상층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여러 대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제국을 통치했다. 모든 것은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으며 감정은 가장 불필요한 사치품으로 취급되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한지원이라는 균열이 생긴 지 이틀이 지났다. 그는 그 불쾌한 만남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지만 형광 분홍색 드레스와 기괴한 화장은 불쑥불쑥 떠올라 신경을 긁었다. 그는 그것을 곧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올 사소한 문제, 약간의 길들이기가 필요한 귀찮은 절차 정도로 여기기로 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TK의 미래가 걸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대표님, 박진석 실장입니다. 인터컴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정보보안팀을 총괄하는 박진석 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TK의 철벽 방화벽을 설계한 장본인이자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은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징조였다. 박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했다. 대표님, 약 1시간 전부터 외부 네트워크에서 이상 트래픽이 감지되었습니다. 저희의 1차 방어 시스템 케르베로스가 차단하긴 했지만 공격 패턴이 기존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평범한 사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의 배열 속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다. 단순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니군. 이건 마치 정찰 활동 같다.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직감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보통의 해커들은 무차별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두드리지만 화면 속의 공격자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피듯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2차 방어 시스템 히드라의 감시 레벨을 최대로 올려.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마. 작은 움직임 하나도. 박진석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근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성과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경쟁사들의 견제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담한 사이버 공격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그의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집무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 화면으로 바뀌면서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표님, 지금 즉시 중앙통제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케르베로스가 뚫렸습니다. 인터컴 너머로 들려오는 박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케르베로스가 뚫렸다는 것은 성벽의 정문이 파괴되었다는 의미였다. 그가 중앙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끔찍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상황은 강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등장에 잠시 소란스럽던 통제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석 실장이 땀으로 축축한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격입니다. 히드라의 다중 방어벽이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저희 시스템 구조를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공방전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TK의 보안팀이 방어벽을 세우면 침입자는 그 방어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우회로를 찾아내 비웃듯이 뚫고 들어왔다. 목표가 뭐야? 대체 뭘 노리는 거지? 강태준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 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서버 프로메테우스의 코어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의 아이콘이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침입자의 최종 목표가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시스템 마비나 데이터 파괴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TK 이노베이션스의 심장, 강태준의 모든 것이 담긴 프로메테우스를 훔치러 온 것이었다. 젠장. 프로메테우스 서버로 가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 물리적으로 회선을 끊어서라도 막아.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늦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침입자가 이미 시스템 관리자 최고 등급의 권한을 탈취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즉시 무력화됩니다. 한 직원의 절망적인 외침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 냉철했던 이성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던 박진석 실장이 무언가 생각난 듯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대표님,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태준은 희망 없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뭔데? 박진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헤카테. 헤카테라는 닉네임을 쓰는 화이트의 태커가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의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정체를 모르지만 해결 불가능한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가끔 나타나서 해결하고는 유령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도 몇 년간 접촉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지금 장난해? 정체도 모르는 익명의 해커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기라는 건가? 그는 외부인,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타오르는 동안에도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맹렬한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대표님, 데이터 유출률 70%를 넘었습니다. 10분 안에 모든 데이터를 빼앗기게 됩니다. 직원의 비명이 그의 귀를 때렸다. 10분, 그의 모든 것을 잃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자존심과 그의 제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한지원의 기괴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침입한 불협화음의 상징. 그리고 이제는 정체 모를 해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까지. 마침내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박진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단호했다.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헤카테라는 놈을 찾아내. 지금 당장. 강태준의 아버지가 보낸 전화는 짧고 단호했다. 오늘 저녁 한지원 상무를 찾아가 뵙도록 해라. 지난번에 무례를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이건 명령이다. 강태준은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적 능력은 인정했지만 가문의 결속과 체면을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강압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지금처럼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조차 그는 정략 결혼이라는 낡은 약속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강태준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의 제국은 정체불명의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었고 헤카테를 찾으라는 그의 명령에 정보보안팀은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매분 매초가 피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을 내어 그 끔찍한 여자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그 시간에 중앙통제실에서 밤을 새우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이 결혼이 깨지면 대한제약과의 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재계에서 TK 이노베이션스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지원과의 만남은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굴욕적인 임무나 다름없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이 무의미한 의무를 끝내버리고 돌아올 생각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헤카테를 찾아낼 방법과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복구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원의 집, 대한제약 총수 일가가 거주하는 저택은 성북동의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고고한 왕국처럼 보였다. 저택에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등이 그를 맞았다. 모든 것이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넘쳤다. 그는 이런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기괴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사가 정중하게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상무님께서는 잠시 서재에 계십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강태준은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수십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아 불편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여전히 한지원이 나타나지 않자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회사는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사에게 물었다. 서재가 어디지? 내가 직접 가보겠다. 집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강태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향하는 복도를 가리켰다. 저 복도 끝에 있는 방입니다만 지금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편이. 집사의 만류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복도를 걸어갔다. 서재 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기계음과 무언가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안에서 또 무슨 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는 경멸 섞인 한숨을 내쉬며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은 서재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상상하던 고풍스러운 책장과 가죽 소파가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오직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란한 빛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복잡한 배선들이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강력한 성능의 서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지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촌스러운 드레스 대신 편안한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기괴한 화장기 하나 없이 지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메인 모니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춤추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집중력의 아우라가 형성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죽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가 지난 48시간 동안 지겹도록 봐왔던 바로 그 코드였다. TK 이노베이션스의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 악성 코드. 그의 최고 엘리트들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교활하게 움직이던 디지털의 재앙. 그런데 한지원은 그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그 악성 코드의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코드의 취약점을 역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침입자의 IP 주소를 우회 추적하는 복잡한 경로가 거미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반격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강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뇌리에서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언더그라운드의 전설.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유령. 최고의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 박진석 실장이 절박하게 외쳤던 그 이름. 헤카테, 헤켓. 강태준의 입에서 소리 없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가 수년간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찾아다녔던 전설적인 해커. 그의 제국을 구할 유일한 희망.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했던 자신의 볼품없는 약혼녀 한지원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지난 상견례에서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촌스러운 옷차림, 과장된 몸짓, 바보 같은 말투,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그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를 시험하고 그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아주 보기 좋게 낙방했다. 그는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그녀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누구?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지원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강태준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황스러움이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견례 자리에 어수룩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지적인 시선이 강태준에게 향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죠,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더 이상 콧소리 섞인 가식적인 톤은 없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신이 헤카테였나? 라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모른 척 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패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잠시 들렀다. 방해했다면 미안하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겠다. 그의 말은 횡설수설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한지원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자처럼 다급했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강태주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 그가 목격한 광경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모니터 빛을 받으며 앉아있던 한지원의 모습. 그것은 그가 알던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엎는 충격적인 이미지였다. 경멸하고 무시했던 약혼녀가 사실은 그가 애타게 찾던 전설적인 구원자라니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경외감까지. 그는 완벽하게 속았다. 그녀의 유치한 연극에 철저하게 놀아났다. 그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지만 한지원 앞에서 그는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그의 이성은 냉혹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그르치는 것은 삼류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한 최고의 패를 손에 쥐었다. 문제는 이 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녀에게 당신이 헤카테인 것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갈 것이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정체를 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그녀에게 접근해야 했다. CEO로서 절박하게 헤카테를 찾는 고객으로서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이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으로부터의 자유, 그것만이 그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고도의 심리전이 될 것이다. 다음 날 강태주는 비서를 통해 한지원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사업적인 용무라는 명목이었다. 한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약속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지원은 어제와는 달리 차분하지만 값비싼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광대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TK 이노베이션스의 보안 시스템이 공격당하는 것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자료가 떠 있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제3자의 일을 설명하듯 건조하게 말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데이터가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지원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나, 큰일이네요. 그런데 그런 중대한 사안을 왜 저에게? 그녀의 내면에서는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어젯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지금 이 자리, 무언가 의도가 있는 접근임이 분명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 카드를 꺼냈다.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헤카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헤카테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얼굴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통제하며 최대한 태연하게 반문했다. 헤카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법의 여신 말씀이신가요? 흥미로운 이름이네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아주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확신했다. 자신의 가설이 맞았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전설적인 화이트의 태커입니다. 저는 지금 그 혹은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제약은 제게는 물론 여러 분야의 폭넓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원 상무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헤카테를 찾아서 제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정중한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 한지원을 약혼녀가 아닌 정보원으로 대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강태준이 어떻게 헤카테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와서 그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가? 그녀는 일단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만 알아보도록 노력해보죠. 하지만 제가 찾는다고 해서 쉽게 나타날 인물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그 순간 강태주는 준비해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졌다. 그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 거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한지원 상무께서 헤카테를 찾아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해 준다면 그 대가로 저는 이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겠습니다. 한지원의 숨이 멎었다.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니. 그것은 그녀가 이 모든 연극을 시작한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그 제안이 지금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남자 강태준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처럼 느껴졌다. 그가 정말로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강태준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계약일 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헤카테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준다면 저는 아버지와 가문을 설득할 모든 명분과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자유를, 저에게는 회사를. 이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그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만약 여기서 거절한다면 그녀는 결혼을 원하는 것처럼 비칠 것이고 그가 제시한 유일한 탈출구를 제 발로 차버리는 셈이 된다. 그는 그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덫을 놓았다. 그녀는 이제 한지원으로서 헤카테를 찾아 나서는 연기를 해야만 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자기 자신과 협상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라운지의 차가운 공기 속에 녹아들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헤카테라는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명은 상대의 정체를 알면서 모르는 척,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상대를 돕는 척. 기만과 비밀 위에 세워진 위험한 계약이 그렇게 성립되었다. 강태준과의 위험한 계약이 성립된 직후 한지원의 세계는 두 개로 완벽하게 나뉘었다. 낮에는 여전히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 상무 행세를 했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헤카테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강태준이 마련해준 완벽하게 암호화된 비공식 채널을 통해 TK 이노베이션스의 불타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원격 접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것과 같았다. 처음 시스템의 잔해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예술에 가까운 파괴였다. 침입자는 TK의 보안 시스템을 부순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아하게 해체했다. 남겨진 흔적은 거의 없었지만 헤카테의 눈은 평범한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포착할 수 있었다. 코드의 구조, 공격 방식의 독창성, 그 모든 것에는 뚜렷한 서명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침입자의 경로를 역추적하며 그들의 자취를 쫓았다. 그것은 광활한 디지털 우주에서 유령의 발자국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데이터가 유출되는 최종 종착지 다크웹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버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침입자의 이름을 보았다. 솜브라, 스페인어로 그림자를 의미하는 이름. 그들은 언더그라운드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전설적인 해커 집단이었다.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움직이며 돈이 아닌 혼돈 자체를 즐기는 자들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헤카테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암호화된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만에 그의 최고 보안팀이 몇 날 며칠을 헤매도 찾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강태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익명의 조력자가 가진 능력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적의 정체를 파악했다. 솜브라라는 해커 집단이다. 헤카테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태준은 즉시 정보팀을 통해 솜브라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그들이 얻어낸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저 매우 위험하고 전문적인 집단이라는 막연한 경고뿐이었다. 그는 다시 헤카테에게 물었다.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나? 단순히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노리는 것인가?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그 이상이다. 무언가 다른 것을 숨기고 있어. 지금 분석 중이다.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용건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강태준은 그 짧은 문장들 너머에서 헤카테의 비범함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감정적이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분석만을 제시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인간을 좋아했다. 아니, 존경했다. 그는 점점 더 헤카테라는 존재에게 매료되었다. 동시에 그는 이 유능한 조력자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지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묘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려야 했다. 며칠 후 강태준은 한지원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헤카테를 찾는 일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다. 한지원은 지난번보다 한층 더 과장된 샛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철없는 부잣집 딸처럼 행동하며 시시콜콜한 연예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연기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래서 헤카테라는 분은 좀 찾아보셨습니까? 강태준이 일부러 지루하다는 듯이 물었다. 한지원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아유, 어려워요. 다들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만 하고. 혹시 그 해커가 제로데이 공격 같은 걸 사용했나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제로데이 공격.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최고 수준의 해킹 기법. 그의 보안팀 내부 보고서에서만 사용된 전문 용어였다. 평범한 재벌가 상무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절대 아니었다. 한지원은 자신이 실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다. 아, 그게 요즘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서요. 하하.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지성의 빛을 똑똑히 보았다. 가면이 아주 잠시 벗겨졌다가 다시 쓰인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태연하게 대꾸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를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위험한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한지원은 손브라가 숨겨둔 진짜 목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침입자들은 데이터 유출을 위장막으로 삼아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논리폭탄 로직밤을 심어 놓았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발동하여 TK 이노베이션스의 모든 데이터 서버와 백업 시스템까지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절도가 아니라 완전한 파괴, 기업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강태준 개인의 위기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일을 게임처럼 즐길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에게 연락했다. 긴급 상황이다. 지금 당장 통화해야겠다. 그녀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바꾼 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지?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한지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데이터 유출이 아니야 위장이었다. 시스템 코어에 논리 폭탄을 심어놨어. 설정된 시간이 되면 회사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메인 서버, 백업 데이터까지 전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얼마나 남았지? 한지원은 모니터에 떠 있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보았다. 숫자는 무정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72시간.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해 어떤 지원이든 하겠다. 반드시 막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 대신 전의가 불타고 있었다. 한지원은 그 순간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저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유일한 기사였다. 72시간. 그것은 TK 이노베이션스라는 거대 제국에 내려진 시한부 선고였다. 강태준의 중앙 통제실은 이제 그의 집무실이자 침실이 되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오직 최소한의 음식과 다량의 커피로 버티고 있었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익명의 조력자 헤카테가 보내오는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쉼없이 확인하며 그의 팀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지시했다. 그의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 걸려 있었다. 한지원의 비밀스러운 방 역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논리 폭탄이 잠들어 있는 진원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야수처럼 교묘한 함정들과 위장 코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시스템은 그녀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밀어내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집중력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솜브라가 남긴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침입자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마치 잘 아는 집안을 돌아다니듯 TK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우회했다. 특히 이상한 것은 그들이 최근에 설치된 아직 공식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보안 패치를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시켰다는 점이었다. 그 정보는 극소수의 최고 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구두로만 공유된 내용이었다. 외부인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다. 이것은 외부의 침입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내부자가 있다. 100% 확신한다. 메시지를 받은 강태준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믿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이 제국을 건설한 동지들이었다. 그는 헤카테의 분석이 틀렸을 것이라 생각했다. 솜브라가 그 정도로 뛰어난 것일 뿐이라고. 그는 즉시 반박 메시지를 보냈다. 근거는 추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헤카테의 답장은 그의 의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3번 데이터 서버의 임시 방화벽, 일주일 전 설치된 비공식 패치다. 회의록에도 없는 내용. 침입자는 그 패치의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당신을 포함해 5명뿐이다. 그 메시지 앞에서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차가운 논리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눈을 감고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4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박진석 실장, RD 부문의 차영호 박사, 재무를 책임지는 박성민 전무, 그리고 전략기획실 부사장이자 그의 사촌 동생인 강민혁. 그는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가장 믿었던 이들을 의심해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였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강민혁,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그에게 다가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촌 동생. 그는 강태준의 가장 큰 지지자를 자처했지만 강태준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과 질투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반개 혈족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강태준보다 뛰어나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장손인 강태준의 편이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공을 교묘하게 가로채려 했던 일, 이사회에서 강태준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발언을 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의심의 근거가 되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헤카테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은밀한 명령이었다. 강민혁 부사장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감시해줘. 들키지 않게. 이는 엄청난 도박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감찰을 지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TK 이노베이션스는 회복 불가능한 내분에 휩싸일 터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명까지도 정체 모를 해커의 손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헤카테, 즉 한지원은 그의 명령을 받고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전을 넘어 기업 내부의 암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논리 폭탄을 심은 배후에 내부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부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의 목표는 손브라가 아닌 TK 이노베이션스의 2인자 강민혁이었다. 그녀의 작업은 그림자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추적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거울처럼 비춰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강민혁은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자신의 권한 밖의 영역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아카이브에 접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접속 기록을 교묘하게 삭제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정리하여 강태준에게 보냈다. 보고서를 확인한 강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배신감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적을 향한 냉혹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적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논리 폭탄의 타이머는 4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지원은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와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강민혁이 내부자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가 남긴 디지털 족적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지워져 있어 법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이 교착 상태를 깬 것은 헤카테, 즉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제안했다. 덫을 놓아야 한다.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달콤한 덫을. 그녀의 메시지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즉시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잠시 후 그의 모니터에 헤카테가 설계한 작전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작전명은 허니파 허니포트였다. 계획의 핵심은 키메라라고 명명된 가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데이터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핵심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오류와 추적 코드가 심어진 미끼였다. 그리고 이 키메라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보안이 허술해 보이는 가짜 서버에 보관한 뒤
오직 강민혁의 권한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경로를 열어두는 것이었다. 그가 미끼를 무는 순간 그의 모든 행적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그가 손보라와 접촉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강태준은 계획을 읽어내려가면서 미간을 찌푸렸다. 의도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만드는 행위. 그것은 그의 경영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의 제국은 완벽한 통제와 철통 같은 보안 위에 세워져 있었다. 단 하나의 균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너무 위험하다. 만약 손보라가 이 덫을 역이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 그가 우려 섞인 답장을 보냈다. 헤카테의 반박은 단호하고 논리적이었다.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덫은 완벽하게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작동할 것이다. 본 서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강민혁이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도박이다. 그녀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이성과 원칙이 아닌 정체 모를 조력자의 직관과 대담함에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좋다. 시작하지. 그가 승인 명령을 내리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보안팀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고 헤카테에게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했다. 그것은 왕이 자신의 성 열쇠를 잃은 모를 기사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한지원은 그의 절대적인 신뢰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키메라 프로젝트를 창조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격렬한 교향곡을 연주했다. 그럴듯한 연구 보고서, 복잡한 알고리즘, 심지어 가짜 연구원들의 이메일 기록까지. 그녀는 완벽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 강민혁을 유혹할 달콤한 독이 든 사과를 놓아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논리 폭탄의 타이머는 30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강태준과 한지원은 각자의 공간에서 덫을 놓은 거미처럼 숨죽인 채 모니터를 주시했다. 시간은 흐르는데 강민혁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준의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가 눈치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짚은 건가? 초조함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는 헤카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답장은 짧았다. 기다려. 맹수는 사냥감 앞에서 가장 신중한 법이다. 그들의 교감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기나긴 대기 시간 동안 그들은 가끔씩 일과 관련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묻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돈 때문은 아닐 텐데 그는 익명의 해커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그녀가 궁금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대답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세상은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아. 나는 그저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맞추고 싶을 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은 상견례 자리에서 바보처럼 웃던 한지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며칠 전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내뱉고 당황하던 그녀의 모습도. 그는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헤카테라는 이상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에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약혼녀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스템의 조용한 경고등이 깜빡였다. 누군가가 키메라 서버의 외곽 방화벽을 건드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지원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강민혁의 내부 IP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미끼 주변을 맴돌며 덫이 있는지 확인하는 늙은 여우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몇 분간의 탐색전이 끝나고 그는 마침내 한지원이 일부러 남겨둔 허술한 경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걸렸다. 강태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원의 손가락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키보드 위에 떠 있었다. 강민혁은 키메라 데이터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그의 화면에는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모든 행동이 한지원의 서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강민혁은 잠시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준과 한지원은 마지막 증거를 기다렸다. 그가 이 데이터를 손브라에게 넘기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반역의 증거였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강민혁의 컴퓨터에서 새로운 통신 채널이 열렸다. 다크웹을 경유하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고도의 암호화 채널이었다. 그가 손브라와 접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지원은 즉시 그 채널에 추적 프로그램을 붙여 통신 내용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화면에 첫 번째 문장이 떠올랐다. 민혁, 물건을 확보했다. 약속대로 거래를 진행하지. 게임은 끝났다. TK 이노베이션스 타워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회사의 미래를 논하는 활기찬 토론이 오갔을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법정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두 명의 인물에게 번갈아 꽂혔다. 한 명은 상석에 앉아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강태준 대표. 다른 한 명은 비장한 표정으로 막 자리에서 일어선 강민혁 부사장이었다. 강민혁은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회사를 사랑하지만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충신처럼 보였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처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TK 이노베이션스는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몇몇 이사들이 동요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심장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술과 미래가 통째로 도둑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가 강태준에게 밝혔다. 이제 공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강민혁의 일장연설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강민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강태준 대표는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안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이 결국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감정적인 호소력이 짙어졌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자료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보안팀이 올렸던 수많은 보고서 중에서 강태준이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하라고 지시했던 부분만이 강조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이사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독재자의 실책처럼 보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강민혁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 대표의 해임과 직무 정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강민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은 이미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한 듯 동조의 뜻을 내비쳤다. 강태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그의 무대응에 당황하며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2인자 인생을 끝내고 제국의 주인이 될 시간이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회의실 문 쪽을 향한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에 화답하듯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현란한 오색찬란한 드레스, 머리에는 거대한 깃털 장식을 꽂고 얼굴에는 서커스 광대 같은 화장을 한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약혼녀로 재계에서는 이미 머리가 모자란 철부지로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 엄숙한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강민혁은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강태준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것이야말로 그의 몰락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쐐기였다. 지금 이게 무슨 어릿광대 같은 짓입니까,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여자를. 강민혁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조용히 해.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어 떠들썩하던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지원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렵하고 세련된 최첨단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곧장 회의실의 메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으로 다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강민혁이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그의 몸은 강태준의 얼음 같은 시선에 꿰뚫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후 강민혁이 띄워놓았던 왜곡된 자료들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TK 이노베이션스의 내부 네트워크 접속 기록이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강민혁의 IP 주소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은 시간 순서대로 강민혁의 행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에 자신의 권한을 넘어 프로메테우스의 가짜 데이터 서버 키메라에 접속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이사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그가 키메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과 손브라가 다크웹을 통해 나눈 암호화된 대화 내용이었다. 한지원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자 암호가 풀린 대화 내용이 평문으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민혁,
물건을 확보했다. 약속대로 거래를 진행하지. 손불아, 좋다. 논리 폭탄은 예정대로 24시간 후에 터진다. TK가 사라지면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강민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때서야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민혁 부사장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그의 배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사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자신의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는 기묘한 여인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순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의 안도와 정적이 흘렀다. 배신자는 처단되었고 위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이사들은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강태준과 그의 곁에 서 있는 기괴한 모습의 한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짧고 기만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손목에 차여 있던 비상 단말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대표님, 중앙통제실입니다. 적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말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진석 실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 뒤로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듯한 굉음과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둥지를 잃은 독사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손불아는 자신들의 내부 스파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데이터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준이 아닌 TK 이노베이션스라는 존재 자체를 디지털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 즉시 중앙 서버실로 간다. 강태준은 이사들을 향해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차갑게 명령을 내뱉고는 한지원의 손목을 잡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한지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군말 없이 그를 따랐다. 그녀의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가 복도를 달리는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중앙 서버실은 TK 이노베이션스 타워의 가장 깊고 안전한 심장부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한 혼돈의 현장이었다. 수십 개의 서버, 렉에서 과부하를 알리는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고 냉각 시스템은 비행기 엔진 같은 굉음을 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벽면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닌 붉은색의 에러, 코드와 해골 모양의 경고, 아이콘이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놈들이 모든 방화벽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쓰나미 같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들의 노력은 거대한 해일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였다. 강태준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논리폭탄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에 고정되었다. 15분. 그들의 제국이 영원히 사라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솜브라의 총공격은 그 시간을 더욱 앞당기고 있었다. 모두 비켜. 강태준의 목소리가 아수라장 같은 서버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부터 이 구역의 모든 통제권은 이쪽으로 이양한다.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지원 대기하도록.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그의 옆에 서 있는 한지원이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 순간에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여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니.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준의 눈빛에는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와 확신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최고 등급의 마스터키 카드를 벗어 한지원에게 건넸다. 그것은 이 서버실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열쇠이자 TK 이노베이션스의 왕이 자신의 왕국 전체를 그녀에게 넘긴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한지원은 말없이 키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기나 어수룩함이 아닌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겉모습이 지금 이 상황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잘 알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메인 콘솔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드레스의 거추장스러운 소매를 찢어버렸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헤카테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니터 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방어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솜브라가 열어놓은 수백 개의 공격 경로를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쏟아지는 강물의 흐름을 막는 대신 그 물길을 따라 강의 발원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발상이었다. 그녀는 솜브라의 공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의 서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다. 이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다. 적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기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볼 수 있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의 직원들과는 달리 그녀는 이 거대한 혼돈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취합했고 그녀의 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명령을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기괴한 깃털 장식이 마치 전쟁의 여신이 쓴 투구처럼 보였다. 타이머는 무정하게 흘러갔다. 솜브라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서버 하나가 굉음을 내며 불꽃을 터뜨렸다. 대표님, 물리적 손상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외쳤지만 강태준은 오직 한지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찾았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힘껏 눌렀다. 그 순간 서버실을 가득 채웠던 모든 경고음과 붉은 섬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 중앙에 나타난 것은 세계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 위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 영토의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손브라의 메인 서버 위치였다. 한지원은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는데 성공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브라의 공격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시켜 그들의 방화벽을 무력화시키는 디지털 미러를 만들어냈다. 지금 이 순간 손브라의 서버는 전 세계 모든 국제 사이버 범죄 수사 기관과 인터폴에 그들의 좌표와 모든 범죄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쏜 화살에 스스로 심장을 꿰뚫린 셈이었다. 논리 폭탄의 타이머가 마침내 0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지원은 타이머가 0이 되기 직전 폭탄의 기폭 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에 담긴 파괴 코드를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버실에는 과열된 기계들이 내는 낮은 팬 소음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한지원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녀가 눈을 뜨자 바로 옆에 서 있는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나 오만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한 남자의 경외와 미안함, 그리고 이름 모를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버실의 광란이 멈추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기계들이 내뿜는 낮은 열기와 탈진한 침묵이었다. 직원들은 마치 거대한 전쟁이 끝난 후에 병사들처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은 조용히 의자에 기대 앉은 한 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대표의 우스꽝스러운 약혼녀라고 생각했던 한지원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자신의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행동은 어떤 계산이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몸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깊은 염려가 배어 있었다. 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며칠 후 세상은 TK 이노베이션스의 기적적인 승리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전설적인 해커 집단 손브라가 국제수사기관에 의해 일망타진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TK 내부에 배신자 강민혁이 있었다고 대서특필했다. 위기를 극복한 강태준의 리더십은 재평가받았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다시 태어났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두 가문의 정략 결혼은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되었다. 강민혁의 반역은 강태준의 아버지에게도 한지원의 아버지에게도 이 불필요한 약속을 명예롭게 파기할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두 노회한 회장은 전화통화로 짧게 서로의 유감을 표하며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마무리 지었다. 이제 강태준과 한지원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진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지원의 집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집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한지원 씨의 서재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의 요청에 집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역시 그날 이후로 자신의 젊은 여주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그를 맞았다. 그녀는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며칠간의 휴식으로 피곤한 기색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분했다. 그녀의 방은 여전히 수많은 모니터와 서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 기계들은 강태준에게 위압감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강태준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한지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을 이행하러 왔소. 봉투 안에는 두 가문의 합의하에 완벽하게 처리된 혼인 무효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였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그녀의 반응에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었소. 한지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엇을 말이죠? 그녀의 반문에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헤카테라는 사실을 처음 당신의 이 방에 들어왔던 그날 밤부터 한지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그 시점이 그렇게나 빨랐을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신과 위험한 거래를 했던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군요. 그럼 그 끔찍한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네요. 재미있으셨겠습니다. 그녀의 냉소적인 말투에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재미있지 않았소. 부끄러웠지.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내가 오만했고 어리석었소. 나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소.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나의 무례와 편견에 대해.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국의 황제가 한 개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한지원은 그의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인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이 모든 연극을 시작한 이유는 단지 결혼을 피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잣대로부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그녀의 진짜 모습 앞에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새로운 서류철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서류철을 열자 TK 이노베이션스 최고 전략 보안 책임자 임명 계약서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 제안이요. 우리 회사의 방패가 되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요. 회사의 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제안이요. 그의 제안은 그녀의 능력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동등한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서류철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두 번째 제안은 계약서가 없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것이 아니었다. 이건 TK 이노베이션스의 대표 강태준이 아니라 한 남자 강태준이 한 여자 한지원에게 하는 제안이요. 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겠소. 약혼자로서의 의무도 사업 파트너로서의 업무도 아닌 그냥 우리 두 사람으로서. 한지원은 2개의 제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그녀의 지성을 향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마음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계약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그녀의 선택만이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다. 모든 비밀과 거짓을 벗어 던진 한지원 본연의 자유롭고 눈부신 미소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두 번째의 텅 빈 서류철을 덮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녁 식사, 좋아요. 대신 장소는 제가 정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쾌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강태준의 얼굴에도 드디어 딱딱한 표정이 무너지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알고리즘을 푸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할지도 몰랐다.